수급을 통해서 그날의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수급과 탑픽,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수급 포인트 어떤 게 되겠습니까? 예, 오늘 중요한 수급 포인트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방 테스트로 가겠습니다. 하방을 테스트하는, 오늘 조금 긴장되는 날이죠. 만기이고요. 매도 우위의 만기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1,000억 정도의 만기 물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물량들. 그리고 또 금통이 결정은 났죠. 이미 아시다시피 금리 인하로 결정이 났고 그에 따른 또 어떤 영향, 또 어저께 글로벌 증시가 또 하락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 등등해서 오늘 조금 긴장이 됩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어디를 지지를 좀 해줘야 되는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저께 글로벌 증시가 하락했던 것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었죠. 우리나라 지금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일단 이런 분위기는 정책 당국들은 일단 부양 분위기로 가는 거죠. 자, 그 부양 분위기 그러면 언뜻 생각나는 게 건설주. 그렇죠? 실적은 봐야 되겠지만 건설 쪽으로면 낙폭 과대죠. 일단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장이 단기 반등 분위기도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일단 해보는데 수급을 좀 보죠.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 어차피 지금 정체 상태죠. 계속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고, 그렇다면 하방 테스트를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역시 국내 수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지금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과 함께 수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의 수급 포인트 하방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설명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이 시각 현재 외국인과 기관 양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연결이 돼 있나요? 예,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앞서 해주시던 말씀 계속해서 이어주시죠. 네. 투신권의 수급을 보고 하방 테스트를 우리가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 펀드 유출입이죠. 제가 펀드 유출 동향을 그냥 데이터 그대로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협회를 들어가면 나온 자료인데 보시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대충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다음 9월 17일 정도에 가장 많은 돈이 그때 빠져나갔었는데 5천억 이상이죠. 이 즈음이 바로 2,000포인트로 계속 상승했을 때입니다. 돈이 왕창 빠져나가고 그 이후에 지수가 조금씩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1,000억씩 매도가 나갔고요. 9월 27일 보시면은 거의 안 나갔던 때가 있습니다. 23억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1960포인트, 장중 60포인트 정도까지 하락했을 때, 그 이후에 지수가 다시 반등을 쭉 보이는 동안에 계속 또 펀드 유출되고 있죠. 그 이후에 10월 7일 어제 1950포인트를 깬 겁니다. 이런 분위기였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유출을 해본다 그러면은 1950포인트 깨진 자리에선 돈이 환매가 나가기보다는 들어왔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1950포인트 아래, 특히나 1900포인트를 전후해서 그 사이에 흐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방이 강하다. 저가 매수 세력들이 국내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1900포인트 초반 정도에서는 수급적으로 볼 때 하방이 상당히 좀 강하지 않는가. 글로벌 증시의 어떤 변수가 크게 갑자기 뭔가 훼손될 경우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게 봐야 되겠지만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1900포인트 초반 같은 경우는 하방 경직성이 대단히 강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밀리면 1900 초반 정도까지 밀리면은 관심을 가지자. 그리고 단기 낙폭 과대주의 돼서 일단 오후까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900선에서는 하방 경직이 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각각의 매매 동향 살펴봐야 할 텐데, 일단 외국인 업종별로 보자면 화학과 전기전자 쪽으로 매기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외국인들 흐름은 좀 답답합니다. 외국인도 그렇고요. 기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답답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점차 매수가 안 들어져. 거의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은 오늘 한 800억 정도 매도가 나오는데 짙은 관망세 그 정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저께 선물 매도가 강해져서 우리가 걱정을 좀 했었고 그에 대한 우려가 컸었는데, 또 선물 같은 경우도 매수가 3천억 정도 이상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기일에 이 부분은 조금 그나마 좀 다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 업종별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전기전자 서비스 화학 등등에서 매도가 나오고요. 대부분 업종에 대해서 매도가 나올 분위기죠. 반면 금융 운수 장비 정도가 매수가 들어오는데 의미를 두기에는 좀
아직도 별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매수 종목을 보더라도 상당히 힘 빠지는 종목인데 뭐 신한지주, 우리금융, 또 뭐 현대모비스장도, 또 대우건설, KTNG 등등의 종목이 있지만은 뭔가 시장을 이끄는 듯한 종목군은 없는 게 지금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없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직 추세가 없는 어떤 관망의 분위기가 짙어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기관도 역시 400억 원대 순매도지만 뭐 추세를 보인다라고 하기에는 역부족인 건가요? 예, 오늘 그 금리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보통 그 어떤 금리 인하라는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은 기관들은 좀 강하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 그런 패턴을 보였었죠. 물론 이거는 그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같은 경우는 10시 이전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금리 인하의 영향, 그에 따라서 과연 기관들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 하는 것은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 같은 경우는 그 전거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되겠고요. 오늘 기관들 역시 뭐 손 놓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운수 장비, 금융, 화학, 철강 등등에서 전체적으로 매도가 좀 나오고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심각하지는 않고요. 반면에 전기전자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것도 그다지 크지는 않더라. 매수 종목을 보니까 역시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큰 특징적인 모습은 안 보입니다. 뭐 한국전력, 대우증권, 뭐 삼성중공업, LG디스플레이 같은 종목이 있지만은 역시 시장을 이끄는 듯한 종목은 없죠, 여기에 분명.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뭐 완연하게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투자 전략을 또 세워봐야 할 텐데요. 전반적인 투자 전략에는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타이밍은 언제가 될지 궁금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좀 어제 좀 아쉬웠던 것은 그 11,950포인트를 좀 훼손해서 내려간 것 참 좀 아쉽습니다. 좀 쉽게 갈 수도 있는데 조금 어렵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앞서 제가 그 우리 국내 수급을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린 내용이 1,900포인트 전후에서 그 부분은 하방 경직성이 국내 수급에 의해서 대단히 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해서 전략을 제가 계속 뭐 실적 우량주 개별주 장 같은 경우는 살아있다. 오늘도 보시면은 그동안 주도했던 종목군들이 올라오죠. 매매할 종목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계속 움직이는 거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조정시에 관심을 가지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도가 그때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락폭이 좀 나왔죠, 대형주들. 실적 좋은 종목군도 그렇고 대부분 일정한 하락폭이 나왔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는가. 특히나 오후 같은 경우까지 강세가 좀 지속된다 그러면은 내일 정도까지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조정 시에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드렸던 종목 한 10개 정도를 말씀드렸었죠. 그중에서 LG화학을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LG화학 같은 경우가 상승 채널입니다. 뭐 주가가 안 가네 하지만은 수급 같은 경우도 정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외국인 기관들 올라오고요. 실적 같은 경우도 화학주도 대부분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그나마 실적을 선방하고 있는 게 LG화학이다, 그런 얘기가 있죠. 또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상승 채널이죠. 그 채널에 딱 하단에 와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죠. 자, 이 정도의 하락에 와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우리가 오후까지 강세가 진행이 된다면은 양봉이 계속 진행된다 그러면은 단기 배팅은 가능하고요. 다만 화학주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바이입니다. 트레이딩에서 홀드가 아니라 트레이딩 바이가 되겠고, 목표 지점 같은 경우도 이런 전 고점 정도 내지는 그 정도의 목표 타겟으로 가져야 되겠고요. 만약에 손절매를 한다 그러면 역시 손절매 가격은 지난 저점 정도의 가격 정도면은 손절해야 되는. 해서 뭐 지금 위치면은 대형주 조정 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 시점이 오지 않았나. 오후 정도까지 강세를 보인다 그러면은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